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저도 마지막 방송하고 이제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맥주 한 캔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면서 여러분들께 떠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 하루 고생하셨어요.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열심히 살았잖아. 열심히 살았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편하게 쉬세요. 놀고 즐기십시오. 그런데 내일 비 온다네. 참 비 와가지고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 뜨거운 불타는 금요일 맞이하시기 바래요. 재미있게 즐겁게 사세요. 이 투자도 즐거워야 돼. 이 즐겁지가 않고 이게 짜증나고 괴롭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투자합니까? 이거 나 같은 때려치지. 뭘 이렇게 투자한다고 난리칩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차라리 예금 적금 넣어놓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그래도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큰 수익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꿈을 갖고 방향을 잘 잡고 가십시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야. 정확한 방향을 잡고 가셔야 합니다. 항상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이더라고. 커 보이니까 맨날 그쪽으로 끼웃거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둘리도 아니고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내가 가던 길은 가는 거야. 좀 외로워. 쓸쓸하고 고독하고. 원래 인생 삶 자체가 쓸쓸하고 고독고 외롭습니다. 그걸 극복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뭐 좋은 일만 있고 뭐 기쁜 일만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요즘 보세요. 지금 난리잖아. 또 CFD 때문에 난리고 이 파생 상품이나 이상한 데 투자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1등 종목 하세요. 어떤 사람은 까더라고. 뭐 삼성전자를 까는 사람도 있어. 지금 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계속 뭐 지지부진하게 되는데 3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바닥 갈 것도 없어요. 보통 길면은 한 3년 갑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좋은 기업도 한번 조정받고 하면 3년 가는데 이제 또 바닥 치고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 힘든 분들은 그때 가서 본전 되면은 그때 팔고 나가고 탈출해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버텨봅시다. 그리고 저렴할 때 열심히 모아가지고 평단가 낮추고 수량 많이 모으세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한 2510선에서 안팎에서 등락을 하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소폭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고 2500선에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코스닥도 보니까 하락 전환한 뒤에 낙폭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0.87%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5.72포인트 정도 올라서 2501.5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보니까 2511.79에 상승 출발해가지고 장중에 뭐 2499.12까지 내려갔다가 이내 회복해서 2510선에서 등락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오후 들어가지고 상승분을 소폭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2500선을 겨우 사수했다. 겨우 사수했다. 그래도 여러분 2500 시킨 것마다 어디야? 코스피에서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이 사자에 나섰는데 사자야 팔자가 아니야. 사자에 나섰는데 이날 하루 개인들 보니까 1374억, 외국인들이 2978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기관 애들이 3558억 정도 이제 매물로 출회를 한 거죠.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포스코홀딩스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포스코 많이 사더라고요. 그렇게 천덕꾸러기였는데 요즘 포스코홀딩스 날아다니고 있어요. 1133억 사들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SDI 900억 정도, 그리고 하나솔루션 824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한 거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혼조세입니다. 4종목이 오르고 6개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대장주 우리 삼성전자 한 1.39% 올라서 65,500원에 거래 마쳤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소폭 올랐어요.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7.38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842.83 기록했네요. 코스닥 보니까 개인들이 막 홀로 3,981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외인과 기관은 팔았는데 오늘 외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외인들이 3,649억을 순매도했다는 거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들은 이날도 에코프로를 적극적으로 담았고 하루에만 1200
9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 BM을 한 792억 정도 사들였고, 다우데이터 216억 정도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올랐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혼조세인데 에코프로가 3% 가까이 올랐는데 LNF가 한 4% 이상 밀렸습니다. 그리고 HLB 그리고 JYP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13조 6,353억, 코스닥은 11조 9,170억 정도 전날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던 선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하림지주 등 그런 기업들은 지난 20일부터 전날까지 연일 하한가 기록하고 이날은 이제 반등이 성공했어요. 2년 4개월 만에 그 거래가 재개된 KG 모빌리티, KG 모빌리티 시초가 대비 5.18% 올라서 13,82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상한가에 근접하기도 했는데 점차 상승폭을 줄였더라고요. 이날 KG 모빌리티는 시초가는 거래 재개 전에 주가가 8,760원의 최고 호가인 13,130원에 형성이 됐죠. 간밤에 미국 빅테크 실적 훈풍에 힘입어가지고 이제 국내 증시가 오전에는 상승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반납을 한 겁니다. 2차전지하고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수의 하방 압력을 높였다고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일찍 상승을 했죠. S&P, 나스닥 다 올랐습니다. 보니까 나스닥도 2월 2일 이후로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네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 랠리의 투자 심리가 인전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57% 올라가지고 33,826.16에 거래 마쳤고 S&P 500도 1.96 상승했죠. 4,135.35. 나스닥도 2.43% 정도 급등을 해가지고 12,142.24에 장을 마쳤습니다. 비트코인 보니까 소폭 오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오후에 그 비트코인이 한 2.5%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한 29,448달러 정도 가리키고 있고 이더리움도 한 2% 상승해서 1914달러 정도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메타 플랫폼, 이 메타 알죠? 페이스북 이 플랫폼을 비롯해 가지고 기술 기업들의 이제 호실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랠리가 이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어요. 의심스러워? 또 폭락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가장 큰 이유는 올 들어서 상승세를 주도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너무 높아졌다 그런 이야기인데 아울러서 올 하반기 경기 침체 위험이 여전하다는 점도 증시의 복뼈입니다. 매번 경기 침체래 보면은 여전하대요. 보면은 도대체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맨날 경기 침체라면서 경기 침체도 안 와? 안 옵니다. 기술적으로 올 들어서 증시 랠리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소수 종목에 집중이 됐어요. 그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 오르는 종목만 가늘게 오르고 나머지 시장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이게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 보니까 애플만 실적 발표를 남겨두고 있어서 어닝 시즌도 절정을 지난 느낌입니다. 이제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주목을 할 때예요. 다음 주 FOMC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번 금리 인상이 기축 사이클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지 여부입니다. 현재로서는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경우 지금이 주식을 매수할 때라는 분석이 또 제기돼 가지고 관심을 끕니다. 투자 그 뉴스레터하고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증시를 전망하는 그 마크 허버트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그 마키더치 기고한 글에 그 사람이 마크 허버트라는 사람이 1990년 이후 금리 인상 주기를 분석해 보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시점에 S&P 500 지수에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대. 높은 수익률. 차트를 보면은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뒤에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후 수익률이 모두 누적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 12개월이 지난 뒤에는 S&P죠. S&P 500 지수의 그 평균 수익률이 20%를 넘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S&P 500 관련된 ETF 많이 모으세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ETF는 S&P 500 ETF입니다. 반면에 첫 금리 인하가 이뤄진 이유는 예상과 달리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미미했는데 1개월하고 6개월, 12개월 뒤에는 간신히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했고 3개월 뒤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고 하죠. 이렇게 마지막 금리 인상과 첫 금리 인하 이후 수익률에 미처럼 큰 차이 나타난 이유는 1990년 이후 마지막 금리 인상과 첫 금리 인하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시차는 평균적으로 거의 9개월에 달한다고 하죠. 이 기간 동안에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방향을 전환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금리 인상을 잠시 멈췄을 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흥미로운 거는 증시 상승이 대부분이 이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은 2006년 6월 29일에 있었고 그 이후에 첫 번째 금리 인하는 2007년 9월 18일에 이루어졌어요. 이 금리 인하는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 14개월 뒤 강세장이 최고점을 찍기 22일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죠.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부터 첫 금리 인하까지 14개월간 S&P 500 지수는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는 이미 많이 오른 증시가 고점을 찍어가지고 부진한 승리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 달 2, 3일에 있을 FOMC가 이번 긴축 사이클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또 오를지 내릴지. 결국은 향후 나올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지표 흐름을 보니까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은 5월 아니면 6월 마지막 금리 인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이 저하고 여러분들 같이 가는 겁니다. 끝장냅시다. 한번 끝에서 무리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자신감 갖고 읽지 마십시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약간 보수적인 마인드로 조금씩 길게 멀리 이게 바라보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 1교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